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래를 새로운 디지털 경제라고 쓰고 새로운 권력과 부의 재편이라고 읽고자 하는 지식경제TV 하루씨입니다. 음, AI, 블록체인, 암호화폐, 디파이, 스테이블 코인 등의 새로운 디지털 경제는 준비하는 자에겐 큰 부의 기회이지만 준비하지 못한 자에겐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이건 집단이건 국가건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지식경제TV 하루씨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테이블 코인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대한민국의 금융 시스템, 즉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5년 아니든 10년 아니든 한국은행과 시중은행들이 반토막 나거나 아예 사라질 것이라고 보면 과장일까요?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세계 자본주의가 산업자본주의 시대를 거쳐서 금융자본주의로 변신해온 지난 반세기의 과정은 이제 다시 새로운 변신과 혁명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난 50년 동안의 금융자본주의로는 세계자본주의가 버텨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바로 우리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미쳐서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권, 여의도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 무엇을 하고 있는 걸 떠나서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지를 알고나 있을까요? 세계 자본주의가 세 번째 혁명의 서막을 열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대한민국 금융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인류 역사상 경제와 금융은 순수하게 경제와 금융의 자리에 있은 적이 없습니다. 경제와 금융은 항상 권력과 패권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잔인하고, 그래서 준비 못한 자들을 괴멸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요. 먼저 달러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이란 무엇일까요?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앞으로는 그냥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암호화폐입니다. 코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갔으니까 아마 짐작을 하셨을 거예요. 암호화폐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근데 가격 변동이 거의 없어요. 대표적으로 USDT라고 하는 테더가 있고요. 또 USDC라고 하는 USD 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뉴욕 금융당국이 승인해준 XRP, 리플의 RLUSD 라는 것들이 있죠. 이 코인들은 달러와 1대1로 가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즉, 한 개의 스테이블 코인은 항상 1달러의 가치를 가지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암호화폐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기존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번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외 송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했나요? 은행을 통해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높은 수수료를 내고 며칠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면 스마트폰으로 은행을 거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송금이 가능하고요. 수수료는 0원입니다. 거의 0원이고요. 전 세계 어디서나 즉시 결제가 가능한 겁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 없이도 스마트폰 투 스마트폰으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다른 시간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 텐데 이미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의 원당 가게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주고받아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상품을 사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또 그걸로 원단을 사요. 서로 주고받아요. 이미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2024년 우리 대한민국의 그 해외 거래 10%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벌써 10%입니다. 10%. 1%도 아니고 10%예요. 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굳이 은행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대한민국에서도 사람들이 은행 대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시작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원화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달러를 기반한 스테이블 코인, 즉
달러라리제이션이 급속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다 보면 시중은행들도 고객을 잃게 되겠죠. 결국 한국의 금융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겠죠. 즉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하나의 세계 패권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이 기획한 새로운 금융 패권 전략입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의 대부분은 달러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현재 법적 규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 채권을 구매해서 1대1로 대응시켜야 합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로 확산될수록 달러는 더 강력해지고 미국의 금융 지배력도 커지게 되는데요. 이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핵심적인 것이 35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채권 문제, 채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더 이상 일본과 중국이 미국의 채권을 사주지 못하는 상황. 아예 중국은 막 미국 채권을 팔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아주 강력한 미국 패권 전략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와 대형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로비를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트럼프는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반대하고 대신 이러한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채권이랑 연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결국 미국이 통제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 각국의 화폐 주권은 사라질 거고요. 이 각국의 화폐 주권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각국의 중앙은행이 사실상 유명무실화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계 금융은 그렇지 않아도 그래 왔는데 더욱더 직접적이고 동시적으로 미국이 만든 시스템에 종속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이, 특히 대한민국의 여의도가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반드시 대비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요? 아주 복잡한 논의들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오늘은 간략하게 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해야 합니다. 현재 일본이나 유럽연합 등은 자국 통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고 보호하면서 자체적인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원화 기반, KRW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코인 자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이 생존하고 번성할 수 있는 생태계를 함께 구축해야 된다는 거겠죠. 이제 두 번째로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규제 및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EU나 일본, 영국 등은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 및 금융기관만 발행하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미국은 막 민간업자들이 할 수 있거든요. 원래 이게 이제 은행업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테더나 이런 초기의 스테이블 코인들이 미국 공적 영역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달라진 겁니다. 왜? 가만히 보니까 이 미국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국채 문제를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규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소리 소문없이 잦아들었고요. 지금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하면서 너희들이 우리들이 지금 만들려고 하는 법적 규제대로 1대1로 대응해서 미국 채권을 사면 된다.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응해서 유럽연합이나 일본이나 영국 등은 은행 및 금융기관만 자국의 화폐에 기반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한국도 무분별한 스테이블 코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 명확한 법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이미 유럽은 미카 등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적 규제를 이미 실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는 좀 논쟁이 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왔다 갔다 합니다, 입장이. 이걸 만들어야 될까? 소용이 만들어봐야 소용이 없지 않을까? 좀 고민하고 있지만 어쨌든 일단은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만들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과 정부도 디지털 원화 CBDC 도입을 서둘러야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CBDC,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공식적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디지털 원화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한국의 금융 주권은 점점 아마 약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디지털 원화 CBDC를 한국은행이 이제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국은행에 전 국민의 대한민국 그러니까
원화 기반 CBDC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적 정보와 모든 트래픽 정보와 모든 무빙 정보, GPS 정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개인 정보가 다 노출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해킹에 의해서 쉽게 뚫릴 수도 있다는. 예. 여기에 비해서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습니까?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정말 거의 완벽에 가까운 개인 정보 보호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거는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할 건 아니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획 시리즈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저는 오늘 일단 한국은행도 디지털 원화 CBDC 도입을 서두려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런 부분들이 되려면 국회와 금융당국이 이 문제를 최우선 국가과제로 다뤄야 돼요. 지금 국회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논의가 전혀 없어요. 스테이블 코인은 둘째치고 도대체 블록체인이 뭔지 암호화폐가 뭔지에 대한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의 논의가 없어요. 하지만 이것이 대한민국의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는 핵심 변수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AI나 반도체 등의 핵심 산업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 문제를 경제정책의 최상의 의제로 설정하고 관련 준비를 철저하게 해 나가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좀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미국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기존의 전 지구적인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를 이용해서 전 세계 금융을 그리고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대한민국이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한국은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이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그 다음, 지금 당장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하고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려면 이제 여의도의 정치인들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야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요즘 계엄 상황도 있고 그런데 그런 싸움은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금융 주권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어쨌든 이 작은 영상이 대한민국의 금융 미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물론 압니다. 비관론이 한편으로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엄격한 법적 규제를 만든다 해도 시장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할 것이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돌아가는 달러라이제이션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비관론이 무시하지 못할 만큼 아주 큰 비중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는 걸 압니다. 특히 이러한 그 미래 디지털 경제에 대해서 잘 아시는 전문가들일수록 이제 이런 견해를 많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결국 어쨌든 불가피하든 뭐든 시중은행과 한국은행은 아이스크림처럼 녹을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해요. 이런 비관론 하에서는. 이거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디지털 경제는 순진한 기술주의자들 주장처럼 그리 본질적이고 구조적으로 탈중앙화가 정해진 운명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술주의자들은 이거는 디지털 경제는 블록체인도 그렇고 탈중앙화 자체가 안 된다. 그 시스템 구조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너무 순진한 생각이에요. 지금 현재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보는 것처럼 이러한 탈중앙화를 본질로 하는 이 디지털 경제 자체도 미국 패권의 핵심 기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비관론자들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즉 권력과 패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디지털 기술은 개발 과정과 개발자들의 손에서나 가능한 거지. 그것이 사회화되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용되는 순간 권력과 패권은 그 디지털 기술들을 권력과 패권에 복무하는 주체로 호명하고 결과적으로 권력과 패권에 더욱 발전된 기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잘 준비한다면 대한민국의 금융 주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일부 전문가들의 비관론처럼 안 된다 어차피. 디지털 경제, 디지털 금융, 디지털 기술 또한 권력과 패권의 기제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아무리 그것이 구조적으로 탈중앙화를 본질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비관론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또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